고요한 산자락 아래 은산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은산이라는 이름처럼 밤이 되면 달빛이 산등성이의 억새밭에 부서져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낮 동안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안악들은 맑은 시냇가에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경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소나무 숲에서 솔방울을 주우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밭에서는 김을 매는 농부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소리가 제 주인을 찾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밥 짓는 냄새가 굴뚝마다 피어오르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가족들이 모여들 시간이면 마을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죽인 긴장이었고 스며드는 불안이었습니다. 후. 마을 뒷산, 어두운 소나무 숲,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엉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새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마다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울음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맺힌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불길한 징조야 마을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엉이가 마을 가까이에서 저렇게 슬피 우는 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 한 노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은산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가장 여린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울었고 어른들은 뒤척이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마을의 김촌장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마을 사람들 모두 병이라도 나겠네. 그는 밤마다 초롱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굳게 닫힌 대문들을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그 소리가 먹기만을 기다릴 때 단 한 사람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나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였습니다. 10살 남짓한 민준이는 마을 어귀 작은 초가집에서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했고 늘 땅바닥을 보며 걸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민준이를 어리석은 아이라고 놀렸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땅 위의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밭둑에 쭈그리고 앉아 몇 시간이고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흙바닥에 귀를 대고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또 벌레들이랑 얘기하나 보네. 사람들은 그런 민준이를 벌레 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흐, 후, 후. 마을 전체가 그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의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들어와 방에 눕자. 저 소리 듣지 말고 어서 자야지. 몹쓸 소리,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툇마루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산을 향했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마루 밑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개굴, 개굴. 멀리 시냇가에서 개구리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의 귀에는 이 모든 풀벌레 소리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귀뚜라미는 오늘 낮에 만난 사마귀가 무서웠다고 노래했고, 개구리는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 합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에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서 불길함과 공포를 들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춥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할머니, 저 새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민준이는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울고 있어요. 뭐라고? 아주 많이 슬픈가 봐요. 계속 울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자의 동그란 뒤통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라고 불리는 손자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은산 마을의 밤은 다시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의 툇마루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더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 슬픈 울음소리를 위로하려는 듯 조용한 자장가처럼 말입니다. 무거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석상의 등에 붙어 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상의 심장에서 나온 진액이 아이의 누더기 옷을 적시고 그대로 석상의 몸에 달라붙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박영감이 미친 듯이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빠질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천하대장군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아이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 함께 느꼈습니다. 목수가 딸을 잃었던 그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안 된다. 이 손을 놓아라. 내 아이에게서
손을 떼어라. 석상에 분노가 임계점 링게대을 넘어섰습니다. 박영감은 아이를 당기다 지쳐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 밧줄을 풀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면 이대로 목을 매달아 죽여 주마. 그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아이의 목을 향해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 우, 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 및 아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 아니 땅 자체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뭐지? 박영감이 밧줄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지진지체인가? 우두둑 우두두둑 그의 발 밑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얼어붙은 땅이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의 뿌리였습니다. 땅 속 깊이 밝혀 있던 거대한 장승의 뿌리가 마치 용이 승천하려는 듯이 땅을 깨고 솟아오르고 있었던 거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펑펑 내립니다. 모든 소리를 덮어 버리고 모든 아을 덮어 버립니다. 당신의 방 안은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저 이야기 속의 눈보라는 결코 여기까지 닿지 못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석상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목수의 이 풀릴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켜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눈을 감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밤이 며칠이나 더 지났지만 부엉이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은 낮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칭얼댔고 어른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밭을 매는 노랫소리도 끊겼고
시냇가에 방망이질 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 이대로는 안 돼. 김 촌장은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눈도 며칠새 퀭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 소리를 들으며 온 마을이 뜬 눈으로 지새우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곡식이 익어가는 이 좋은 가을에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어귀에 홍무당을 불러와야겠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홍무당은 마을 변두리 소나무 숲이 시작되는 길목에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당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요란한 구판을 버리거나 부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그녀에게 약초를 구하러 갔지만 그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구슬하자는 게 아닐세. 김 촌장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와는 다른 걸 보고 듣는 사람이니 어쩌면 저 부엉이 울음의 연유라도 알 수 있지 않겠나. 다음 날 아침 김 촌장이 직접 홍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촌장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마당에서 말린 쑥을 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촌장의 긴 설명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어떻게 들리긴요. 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저 불길하고 애처롭고 사람 잠 못 들게 하는 몹쓸 소리지요. 홍무당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해의 진력, 밥 짓는 냄새가 마을을 감쌀 무렵 그녀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방울도 부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의 삼배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걷는 걸음걸음에는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늘 소리향과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옅게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당장이라도 뒷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칼춤을 출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홍무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시냇가에도 가보고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도 서보았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의 공기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집들의 대문과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안한 숨소리들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발걸음이 민준이네 집 초라한 초가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민준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또 땅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가 또 벌레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무당은 소리 없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홍무당은 민준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는 다리 하나를 다쳤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슬을 머금은 작은 풀잎으로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작은 나뭇잎을 가져와 그 다리를 감싸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귀뚜루루 뚜루. 귀뚜라미가 약하게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그 소리를 알아듣는 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괜찮아. 그 모습은 어리석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홍무당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냇물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민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거나 쓸데없는 짓 말라고 혼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홍무당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마치 밤하늘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홍무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산에서 우는 새소리, 너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민준이의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운명을 바꿀 대답이었습니다. 부엉이가 부르고 있어요. 무엇을 말이냐? 아기 부엉이를요. 민준이는 홍무당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비바람 치던 밤에요. 아기 부엉이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어미가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아기를 찾아서요. 홍무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에서 풀잎으로 감싸인 귀뚜라미가 아까보다 조금 더 힘찬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홍무당의 깊은 눈이 민준이를 향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거짓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려는 순수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홍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김 촌장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한 얼굴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저 불길한 새를 쫓아낼 굿이라도 버리는 것인가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홍무당, 어찌 되었소? 저 소리의 정체가 정령 재앙의 징조라도 되는. 홍무당은 고개를 저어 촌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의 조용한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슬픔의 소리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 부엉이가 폭풍우 치던 밤에 새끼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것은 새끼를 찾는 어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는 대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압니까? 새의 마음을 사람이 어찌 안단 말이오. 그때 한 장정이 홍무당 뒤에 숨어 있는 민준이를 발견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아이, 저 아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게로군. 무당께서 저 아이의 허튼 소리에 노란하신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고른 숨소리는 사라지고 불안한 속삭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홍무당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의 앞을 막아서듯 반걸음 옆으로 섰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듣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귀가 막혀 그저 소리를 들었지만 이 아이는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귀가 어지러운 생각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막습니다. 홍무당은 김촌장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저 길 잃은 슬픔일 뿐입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그 소리를 조용한 자장가라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차마 더 항의하지는 못했습니다. 홍무당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무당은 민준이를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아랫목 기운과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달빛과 어우러져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무서웠느냐? 홍무당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홍무당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귀에 익숙한 것만 들으려 한단다. 네가 듣는 소리는 그들에게 너무 낯설기 때문이지.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꿀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민준아, 너는 특별한 귀를 가졌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이, 더 멀리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부터 홍무당은 민준에게 이상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글 공부도 주문을 외우는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사이의 고요함을 듣는 공부였습니다. 눈을 감아보아라. 바람 소리가 들리지? 네. 그럼 바람이 잠시 멎는 순간 그 틈에 무엇이 들리느냐? 민준이는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멎자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럼 시냇물 소리와 내 숨소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민준이는 홍무당의 가르침에 따라 깊고 고른 숨소리를 내쉬며 모든 소리의 틈새에 집중했습니다. 그 틈새에는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풀벌레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민준이의 귀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부엉이 소리 너머의 고요한 밤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다리를 고쳐주었던 그 귀뚜라미가 돛돌 아래서 기어나왔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물어 있었습니다. 귀뚜라미는 민준의 발치까지 다가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그 소리는 다른 귀뚜라미 소리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아주 규칙적이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민준에게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텐마루를 타고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부엉이 소리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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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퀴뚜루루, 퀴뚜루루.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맑고 규칙적인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불안한 울음소리보다 가까이서 들리는 따뜻한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자장가는 부엉이의 슬픈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칠던 숨소리가 깊고 고른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걱정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귀뚜라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민준이의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진 그날 밤, 은산마을의 평화는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발치에서 울던 귀뚜라미 소리는 할머니의 방 안까지는 닿았지만 온 마을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작은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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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때 빗소리를 뚫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비에 젖어서일까요? 그 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애처롭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맙소사! 맙소사! 간신히 잠을 청하려던 마을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다시 몸을 떨었습니다. 홍무당의 말을 믿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던 사람들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홍무당의 말이 틀렸어. 저 소리를 들으라고? 저주가 아니라니. 불안은 반신반의하던 마음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무당과 함께 부엉이를 더 화나게 한 게 틀림없어. 몇몇 사람들은 김촌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와 무당을 마을에서 쫓아내시오. 김촌장은 흙냄새가 피어오르는 젖은 마당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텐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엉이 소리는 이제 울음을 넘어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가슴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아기 부엉이는 얼마나 추울까? 어미 부엉이는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민준이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 밤에 이 비에 어딜 간다는 말이냐? 괜찮아요. 홍무당 할머니께 갈 거예요. 산에 가봐야 해요. 민준이는 낡은 집신을 신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거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비를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홍무당의 초막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초롱불 하나를 밝혀두고 도롱이 비오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자꾸나 홍무당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비가 온다고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여야지. 홍무당은 초롱불을 앞세우고 민준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어두운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은 온통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비, 바위를 타고 흐르는 비, 흙탕물로 고이는 비,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부엉이의 슬픈 울음. 홍무당은 민준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대신 등불을 비추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올랐을 때 민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예요. 그곳은 지난 폭풍 후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리키는 곳을 등불로 비추자 부서진 새의 둥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흐. 바로 머리 위에서 어미 부엉이가 두 사람을 보며 절박하게 울었습니다. 둥지는 찾았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기, 부엉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빗소리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홍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소리 사이에 고요함을,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작은 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부엉이의 큰 울음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그 너머 아주 멀리 아주 희미하게 삐삐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려요.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이 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아주 약해요. 하지만 들려요. 어디더냐? 민준이는 둥지에서 조금 떨어진 비탈길 아래의 작은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아래에요.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미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고요한 밤공기 속 빗줄기 사이로 아기 새의 연약한 생명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민준이의 작은 속삭임은 홍무당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들려요. 저 아래에요. 홍무당은 초롱불을 비탈 아래로 비추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여 그 연약한 삐 하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후. 어미 부엉이는 두 사람이 아기 새의 위치를 알아차린 것을 아는 듯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둥지 위를 맴돌았습니다. 너무 가파르구나. 홍무당이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비에,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내려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아기 부엉이가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홍무당이 아이의 젖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 들어라. 아기 부엉이가 저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미가 아기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미의 울음소리를 보아라. 너무 크고 너무 절박하지. 저 어미는 지금 제 슬픔에 귀가 멀어 정작 들어야 할 아기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홍무당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미 부엉이는 애처로운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홍무당이 말했습니다.
아기 부엉이는 살아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어미의 귀를 열어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김 촌장의 집에서만 걱정스러운 등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홍무당이 초막에 도착하자 비로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던 부엌으로 가 금세 뜨거운 김이 오르는 생강차를 한 사발 내왔습니다. 마셔라. 몸이 따뜻해져야 마음도 맑아지는 법이다. 민준이는 뜨거운 사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알싸하고 달콤한 생강차의 온기가 뱃속으로 퍼져나가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깊은 보살핌의 맛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홍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 부엉이가 어떻게 하면 아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신 소리를 질러줄까요? 홍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놀란 마음에 더 큰 소리를 더하면 그저 더 큰 불안이 될 뿐이다. 걱정은 멀리 사라지게 해야지.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해요? 홍무당은 민준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대답을 알고 있을 터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 작은 귀뚜라미의 상처를 알았느냐? 그 아이가 아프다고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찌하여 아기 부엉이의 소리를 들었느냐? 모든 소리 사이에서 가장 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이의 눈이 별빛이 총총히 빛나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부엉이의 슬픈 소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덮을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 말이더냐? 평화로운 소리로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소리. 하지만 조용한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요. 그는 홍무당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희망의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풀벌레들이 하는 말을 알아요. 개구리들이 언제 노래하는지도 알아요. 시냇물 소리가 어디서 가장 맑게 들리는지도 알아요.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는 따뜻한 아랫목의 기운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가 그 소리들을 모을게요. 어미 부엉이의 슬픈 울음소리를 은산 마을의 모든 풀벌레 소리로 감싸줄 거예요. 그 소리가 어미 부엉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기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거예요. 홍무당의 입가에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다, 민준아. 무거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석상의 등에 붙어 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상의 심장에서 나온 진액이 아이의 누더기 옷을 적시고 그대로 석상의 몸에 달라붙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박영감이 미친 듯이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빠질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천하대장군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아이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 함께 느꼈습니다. 목수가 딸을 잃었던 그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안 된다. 이 손을 놓아라. 내 아이에게서 손을 떼어라. 석상의 분노가 임계정 닝게대을 넘어섰습니다. 박영감은 아이를 당기다 지쳐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 밧줄을 풀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면 이대로 목을 매달아 죽여 주마. 그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아이의 목을 향해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 및 아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 아니 땅 자체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뭐지? 박영감이 밧줄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지진지체인가? 우두둑 그의 발 밑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얼어붙은 땅이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의 뿌리였습니다. 땅 속 깊이 밝혀 있던 거대한 장승의 뿌리가 마치 용이 승천하려는 듯이 땅을 깨고 솟아오르고 있었던 거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펑펑 내립니다. 모든 소리를 덮어 버리고 모든 아을 덮어 버립니다. 당신의 방 안은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저 이야기 속의 눈보라는 결코 여기까지 닿지 못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석상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목수의 이 풀릴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켜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눈을 감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은 빗물에 씻긴 듯 청한 빛을 띄었고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고요한 밤공기 속에 싱그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은산 긴잔 마을은 그 이름처럼 달빛에 젖은 소나무 숲과 지붕들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으로 어미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애처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흐, 후, 흐, 후. 비에 젖은 슬픔은 더욱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은산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홍무당의 말을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은 닫힌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혹시나 하는 작은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홍무당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생강차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오는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시냇가는 달빛을 온전히 받아 마치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억새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으로 물결쳤습니다. 저길 보게, 저 벌레 아이. 멀리서 김촌장과 몇몇 용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초롱불도 켜지 못한 채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저 아이가 이 밤의 시냇가에는 어인일로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냇가 가장자리의 널찍한 바위 위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깊고 고른 숨소리를 내쉬었습니다. 홍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그는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미 부엉이의 절박한 울음소리,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너머의 소리, 그 틈새에 집중했습니다. 얘들아,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내 말이 들리니? 평화로운 노래가 필요해. 귀뚜루루, 귀뚜루루.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며칠 전 민준이가 다리를 고쳐주었던 그 귀뚜라미였습니다. 민준이네 집대돌 밑에서 시작된 그 맑고 규칙적인 자장가가 시냇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마을의 모든 귀뚜라미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소리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깊고 고른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시냇물을 건너 반대편 비에 젖은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개굴, 개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개구리들이 낮은 화음을 더했습니다. 비가 그쳤다.
밤이 평화롭다고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그 화음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듯 했지만 사실 은산마을은 수만 개의 작은 생명 소리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시냇물 소리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제자리를 찾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울림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수천, 수만 개의 소리가 달빛 아래에서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조용한 자장가는 은산 마을 전체를 포근한 이불처럼 감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예시야기처럼 소박하고 다정한 소리였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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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미 부엉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 거대한 자연의 소리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의 슬픈 첼로 소리처럼 전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합창은 부엉이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다고 말하며 그 슬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김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평화로운 소리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던 걱정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민준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깊고 고른 숨소리를 내쉬며 자연의 소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산마을을 감싼 고요한 합창은 산등성이를 타고 소나무 숲을 지나 달빛을 따라 부엉이가 맴돌던 어두운 하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흐, 흐, 흐. 절박하게 새끼를 찾던 어미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미새는 거대한 풀벌레 소리에 강물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울림은 자신을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에 젖고 슬픔에 지친 날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애처로운 울음을 토해내느라 잔뜩 긴장했던 어미새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미 부엉이 제 자신의 울음소리가 멎은 그 고요한 틈 사이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자연의 소리 너머로 삐! 삐! 들렸습니다. 빗물에 젖고 추위에 떨며 어둠 속에서 어미를 부르던 아기 새의 연약한 목소리가 민준이가 만들어낸 평화로운 자장가는 어미의 절규를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소음이 거친 자리에 아기 새의 생명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맑은 길을 터준 것이었습니다. 어미 부엉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푸드득 거대한 날개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으로 하늘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정확히 민준이가 홍무당과 함께 발견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향해 총총히 빛나는 별빛처럼 곧장 날아갔습니다. 은산마을을 짓누르던 불길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침묵은 또 다른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불길한 침묵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그 빈자리는 민준이가 이끄는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
시냇물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 같았고 할머니가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 같았습니다. 그것은 소박하고 다정한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지켜보던 김 촌장은 초롱불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달빛 아래 앉아있는 민준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굳게 걸어 잠갔던 대문 대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자장가가 마을 구석구석 모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걱정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부엉이 소리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깊은 하품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합창을 들으며 새근새근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산마을 전체에 깊고 고른 숨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근새근 후 후 풀벌레 소리로 엮은 조용한 자장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라 불리던 민준이가 베푼 기적을 온몸으로 달콤한 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냇가 바위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마을 전체를 감싼 깊고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소나무 숲 그늘에서 홍무당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엉이 소리 너머의 고요한 밤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다리를 고쳐주었던 그 귀뚜라미가 돛돌 아래서 기어나왔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물어 있었습니다. 귀뚜라미는 민준의 발치까지 다가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그 소리는 다른 귀뚜라미 소리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아주 규칙적이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민준에게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툇마루를 타고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부엉이 소리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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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맑고 규칙적인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불안한 울음소리보다 가까이서 들리는 따뜻한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자장가는 부엉이의 슬픈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칠던 숨소리가 깊고 고른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걱정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귀뚜라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산마을은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초가집 지붕과 풀잎 끝에 총총히 맺혀 아침 햇살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찌뿌둥한 몸이 아니라 놀랍도록 가뿐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던 어제의 피로감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들려오던 부엉이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밤새 그들의 달콤한 잠을 이끌어 주었던 풀벌레 소리가 아침 햇살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라졌어. 정말 소리가 사라졌어. 한 안악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찌들었던 얼굴 대신 푹 자고 일어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마을 어귀의 가장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아이, 벌레 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작은 아이가 마을 전체를 공포에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애처로운 울음소리 너머의 마음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제 코앞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기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뉘우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인간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김 촌장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민준이가 다리를 고쳐준 그 귀뚜라미에게 보리알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자 민준이는 수줍은 듯 할머니 뒤로 몸을 살짝 숨었습니다. 김 촌장은 민준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초롱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던 근엄한 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을 아는 한 늙은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놓고 흙냄새가 피어오르는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이 가장 어린 아이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촌장의 목소리는 밤새 내린 이슬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는 듣는 법을 잊고 살았구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따뜻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다. 너는 이 은산마을에 잠을 가져다 주는 아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 덕에 깊은 잠을 잤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의 옷자락만 붙잡았습니다. 그때 소리향과 약초 냄새를 풍기며 홍무당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듯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촌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홍무당, 그럼 그 부엉이는 어찌 되었소? 홍무당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찾았지요. 민준이가 자연의 소리로 길을 열어주었으니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 산의 부엉이는 애처롭게 울지 않고 고요하게 사냥을 할 것입니다. 은산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면 마을 사람들은 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개구리 소리, 시냇물 소리,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조용한 자장가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벌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잠을 가져다 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를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저 풀벌레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달빛이 참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 민준이는 홍무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바람의 소리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는 법과 자연의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은산 마을의 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따뜻한 빛을 뿌리고 마을 전체는 풀벌레 소리로 엮은 조용한 자장가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장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깊고 고른 숨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은산 마을은 오늘도 달콤한 잠에 빠져듭니다.